첫 오프닝 장면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땐 뭐가 나오냐면요. 어린 왕자의 그 모자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 보아 구렁이가 뭐 해가 모자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를 잡아먹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자 보여주면서요. 코끼리를 먹은 거네. 죄송합니다. 코끼리를 이렇게 삼켜가지고 모자 모양으로 된 거 무섭지 않냐고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수학 공부나 해 라는 걸로 시작한다. 이게 어린 왕자의 첫 번째 그 동화책, 그 생테쥐베리가 만들었던 그 어린 왕자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모난 포스터 밑에서 동그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엄마를 따라하면서 어떤 발표 준비를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엄마와 표정이 똑같고 행동도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획일화시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네모난 것들을 속에서 인간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전 동그랗게 생겼죠. 그쵸?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그 동그라미 역시도 저보다 똑같이 생긴 동그라미가 아닌데 왜 사람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처음 오프닝 약 3분 정도에서 일어났었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먹은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성, 그 아이의 색깔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거를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런데 지금 세상은 사람들을 다 획일화시키고 있어. 봐라, 다 네모지. 근데 동그랗게 생긴 사람 역시도 네모나게 만들려고 해. 근데 우리는 생긴 게 네모나지가 않잖아.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 라고 영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끝내줘요. 엄마가 나중에 보면서 있었네 하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반성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부모로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더 좋은 플랜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엄마가 플랜 B로 하고 그러고서는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 이사를 가는 장면 역시도 처음에 구름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온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자동차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여줘. 근데 지도가 전부 다 이 엄마가 네모난 그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모를 만들어요. 전략을 짜면서. 다 네모죠. 그렇게 네모로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집을 구경하러 가는데 집 구경하러 간 곳 주변도 다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표지판도 네모고요. 세모 밑에 네모와 네모가 합쳐지면서 집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거기에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는 그 배경이나 계약서 역시도 네모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손가락으로 찍는 것만 사인을 해요. 역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를 쌀 때도 네모난 박스에 그 다음에 네모난 테이프로 쭉 하고 붙이고요. 하지만 동그란 건 움직이죠. 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에 이 박스들은 네모난 박스에 담겨서 물론 동그란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네모난 그 차에 트럭에 태워져서 결국 이삿짐 보내지는데 그 다음 장면에 바로 나오는 게 동그란 바퀴입니다. 동그란 바퀴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테이프로 찍 하고 했던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4초에서 5초 정도로 보여줘요. 이 영화의 인생, 러닝타임을 인생으로 봤을 때 이 영화의 인생은 1시간 46분 34초예요. 근데 여기에 약 4초에서 5초라는 시간을 거기에 투여한 거면 그 장면이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연출도 아니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냥 보여줬어요. 계속 거기 카메라 앵글이 바퀴에 딱 되면서. 그럼 이거는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러닝타임이 2시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영화의 인생이 2시간도 안 되는 인생인데 거기에 5초라는 시간을 썼다고? 그럼 우리의 인생이 100세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쓴 건가요?
거의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썼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뭔가를 똑같이 했을 때 그거는 중요한 거겠죠. 그 사람 인생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그 영화가 보여주는 연출이라던가 혹은 스토리라던가 캐릭터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처음부터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구름 장면, 구름에서 내려와서 면접 보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네모난 것들은 결국엔 동그란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 역시도 얼굴이 동그랬죠. 물론 다 똑같진 않지만. 근데 이 짐들 역시도 동그란 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결국 우리 인간은 동그랗고 바퀴처럼 동그랗고 그러면 인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근데 왜 네모나게 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태워져서 이동시키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바퀴처럼 스스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앞쪽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모.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은 동그랗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실수했고 답은 뒤에 있었다. 그 다음 또 나온 게 네모 한 다음에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동. 바퀴가 앞으로 갈 때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움직일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럼 인생에서 앞쪽에서 실수한 게 보여줬죠. 획일화음으로 해서 실수한 거. 근데 또다시 획일화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니까. 물론 뭐 원동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 바퀴는 자동차는 자기가 스스로 엔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 바퀴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화한테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끝까지 봐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화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왔지?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요. 거기와 동시에 영화를 보실 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막을 보잖아요. 미국 애들이 자막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물론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요소에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감독들이 이렇게 마치 이스터 에그처럼. 그 대표적으로 인피니티 워 장면을 보면은 타노스가 로키를 죽이려고 할 때 저기 멀리에 검은색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출에 대한 혹은 어떤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물이나 특히 드라마요. 애니메이션은 더 하고요. 사물이나 혹은 대사라던가 혹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유해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영화의 참 맛이라던가 혹은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막 위주의 영화를 보기 때문에 장면을 전부 다 돌아보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영화를 보실 때 자막을 빠르게 읽고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영화 속에 숨겨진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를 한 번만 보시면은 안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내공이 좀 쌓이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봤어요. 애니메이션도 봤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담긴 게임만 했어요. 근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아블로2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하나가 부서질 정도로 했어요. 마우스가 부서져가지고 아예 먹히지 않아서 새로 바꿀 정도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스토리를 제가 찾아보고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저는 리니지가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걸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몹을 잡으러 다니는 게임인데 그걸 무슨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계속 때려잡으니까 어느 정도 때려잡다 보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파랜드 택틱스라던가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목했어요. 그거는 그 내공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그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2-3편씩은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원피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봤고요. 만화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달고 달았어요. 제가 책은 많이 안 읽었어요. 소설은 많이 안 읽었는데 정말 만화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이후에 그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는 아예 제 전공 그 교수님이 영화를 보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리포트를 쓰는 게 그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1년에 못해도 제가 영화를 그때 잘 보지 않았지만 반년에, 반년이네요. 한 학기니까. 반년에 한 10몇 편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주에 한 개씩은 봤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돌려보면서 분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근데 여러 번 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저는 학생 때 했으니까. 그런 거지만 지금 다들 직장인이시거나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 어린 왕자라는 영화만이라도 한 그 출퇴근길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둘러보시면서 제가 나중에 리뷰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리뷰하고 맞춰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저는 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이동진 평론가 있으시죠? 그분이 이제 금요일엔 수다다 혹은 영화는 수다다 뭐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럼 같은 영화를 봤죠.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했던 거를 그분이 얘기했던 거랑 맞춰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확 저쪽으로 간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핵심적인 데에서 이렇게 맞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님 글을 솔직히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영상에 나와서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거는 다 봤죠. 그 김태훈 그 파칼럼니스트이신가요?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동진 평론가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거를 보고 지금도 BTV에서 하고 있는 거 김준혁 작가님하고 하는 거를 제가 봐요. 영화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연출을 막 알고 있잖아요. 무슨 포커스가 어떻게 되고 줌이 어떻게 됐고 이거는 뭐 페이드 아웃이고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전 배우긴 했는데 외우질 못했어요. 근데 그런 강의라던가 혹은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분석을 하고 결정적으로 영화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관찰해서 보는 그리고 연관성에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곱씹어 봐야 된다고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지금 굉장히 문동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그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장 하나를 읽고 그 다음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거 왜 그런데? 그러면 문장 또 밑에 있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궁금증에 대해서 나중에 밑에 답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연출 속에 넣는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영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왜를 던지는 것과 영화의 왜를 던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습득하는 게 좋고요. 아, 참고로 그런 거 있어요. 메시지를 굉장히 밖으로 잘 표출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런 감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비티를 만들었던 감독님 누군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자막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메시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린 왕자 같은 영화도 굉장히 메시지가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픽사 같은 경우에 특히 애니메이션이 그래요. 애니메이션이 아이들도 봐야 되고 어른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확실해요. 게다가 요즘에는 어른들에게도 맞는 이야기들을 해줘요. 어른들도 보고서는 이제 그 마음속에 담죠. 왜냐면은 어렸을 때 토이스토리 보던 애들, 라이온킹 보던 애들 이제 30대, 40대가 됐으니까 걔네들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다 관객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도 해줘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인크레더블 2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 보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메시지 전달이 확고합니다. 특히 그 극장용 접한 애니메이션이요.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거야 라고 그러면서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그냥 멍하고 보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건 말고요. 픽사에서 나온 게 굉장히 좋습니다. 픽사 같은 경우에 픽사나 드림웍스의 그 애니메이션들이 그런 메시지 전달을 굉장히 잘해요. 쉽고 간단하고 그렇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메시지를 파악하시면 그러면은 일반 영화를 보실 때도 아마 그런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은 각자예요. 제가 뭐 이렇게 봤다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혹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근접해서 그 바라볼 수 있는 감독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마 길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